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격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자연인, 그리고 법에서 인격을 부여한 법인, 이렇게 자연인과 법인이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인과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즉 자연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면서 어떤 여러 단체들이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해서 법인이 아니단 말이죠. 이러한 단체들을 우리는 법인 아닌 단체다, 이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법인 아닌 단체들이 마치 법인과 마찬가지로 그 조직, 규정 등의 제반사항을 정비해 놓고 일정한 소득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법인 아닌 단체가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만약에 납세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서 조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만약에 이러한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세 평등주의를 와해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죠. 따라서 우리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어떠한 규정을 갖고 있는지 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둘 중에 하나의 사유를 가지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당연히 무조건 법인으로 봅니다. 어떤 경우냐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는 경우,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둘 중에 하나의 사유를 갖고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법인으로 봐서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세 가지 요건,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규정은 모두 갖춰야 되는데요. 자, 어떤 경우냐면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을 했을 경우, 그리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관할 세무서장은 승인 여부에 대해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승인을 받고 다시 또 취소하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즉 법인으로 적용을 한다, 일정 기간 동안은 법인으로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승인 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법인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법인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내용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법인으로 이제 인정이 되면, 자, 두 가지 경우 우리가 살펴봤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이 되면 그 납세 의무는, 그 이행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했는데 변경을 했으면 변경 신고까지 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들이 만약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 신고 혹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이행을 하기 위해서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에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단체에 문서로 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우리 개별세법에서는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법인세법에서는요,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이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 비영리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고요.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이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로 보되 일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있고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거주자 혹은 일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단체의 구성원과 그 이익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거주자로 봐서 그 단체는 그 구성원과 독립적으로 단체가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단체의 구성원 간 이익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분배가 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봐서, 공동사업인 경우에는요, 그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서 구성원 각자가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경우 법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고요. 만약에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이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경우와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법인으로 보는 경우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도록 이렇게 간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적용을 하는데요. 이익 분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일거주자 또는 일비거주자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분배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로, 구성원별로 각각 과세하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